도대체 지기현 판사는 왜 이러냐. 일단 현직에 있는 사람들, 뭐 판사 출신들 또는 변호사 출신들, 검사 출신들, 법정에 자주 간 사람들은 나처럼 또 법정에 자주 갔던 전문 피고인 이해가 안 가거든. 판사가 이렇게 하는 거. 판사가 직업을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 하셨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 그러면 그거 끄떡끄떡 해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이열이 안 되는데 가만히 있고 지휘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휘를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놔주는 거야. 80분 동안 혼자 떠들게 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저 윤석열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그 자리가 좋았다, 그 모임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기현 판사가 왜 그러냐 이거지. 재판 끝나고 가서 재판 좋았어. 재판 좋아. 재판 잘했어. 재판 잘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변호인들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재판이 제대로 잡혔다고 이렇게 다 그 얘기를 훈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훈시. 네, 아주 좋았다고 얘기하고 검찰한테 공수처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고. 판사한테 이렇게 지휘하면 어떻게 하냐고. 훈시했다는 재판 거 아니에요. 되겠어 막 이렇게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왜 이러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기자들이 많이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경공 보도국에서도 뭐라고 지금 말할 수가 없죠. 뭔데?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기현 판사 자신도 모르겠습니까? 온갖 정말 막 이렇게 해괴한 막 그 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무슨 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말 못하지. 그러니까 설은 뭐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된 설이요. 확인이 안 된 설은 네. 우선 사람이 너무 좋다, 사람이 호방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상당히 좋아한다. 아니, 술을 잘 좋아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실수가 조금 있다. 그리고 밤을 특히 사랑한다. 뭘 사랑해? 점점 밤을 사랑한다. 찌라시 쪽으로 간다 이제. 이게 찌라시예요. 이게 전부 다. 나 이러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을 사랑해가지고 그 술을 좋아하고 밤을 사랑하는 바람에 생긴 실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좋아하고 그런 관계를 술을 마시면서 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술자리가 계속 길어진다. 초저녁에 만나도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더라. 그런. 네, 제가 예전에 룸사롱 많이 다녔거든요. 나는 서초동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제가 아는 친한 판검사님들하고 같이 서초동에서 제가 정해놓고 다니는 룸사롱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수준이 이렇게 아주 그 초급 단계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언니들하고 그냥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 그 정도, 스몰 토크하는 그런 정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한 종류의 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다녔었어요. 사실은 이 사법 연수원 다니던 사람들이 연수원이 서초동에 있을 때부터 그 동네에 많이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자기네끼리는 바로 법원 앞에서 그렇게 만나지 않아요. 한 동네 옆으로 가서 만나요.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주진우 기자가 제일 잘 주진우 기자가 알아요. 또 그 밤새기 잘 알고. 그러니까 네. 그 야밤의 색을 잘 알더라고. 그래서 취재예요. 저는 취재 못하고 그런 건 몰라요. 나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잖아.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럼 서로 얘기하고 무슨 얘기 있었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옛날 얘기인데 이 지부장님과 관련된 찌라시 이건 순전히 찌라시에 들리는 소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추측이지. 원래 재미로. 찌라시인데 아니 뭐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호방에서 네, 호방하고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냥 그 정도. 사법고시 41회, 네. 연수원 31회 친구들이 이제 대통령실, 총리실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의힘 소집된 멤버들과도 많이 한다. 뭐 다 찌라시죠. 그리고 관계를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서 확실히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나오는 그래요? 얘기들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호방하고 인간관계를 좋아하고 밤에 시간을 즐겼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41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정치적 성향이 분명하게 있는 거구나. 네. 지기현 판사는 요 앞에 저 노영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그렇게 호방하고 그러다 보니 좋은 거기서- 얘기잖아. 호방하고 사람 좋아하고. 애주가 이제 호방하다 보니 밤에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책이 잡혔나? 실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확히 말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원래 남자들 술 많이 하다 보면은 술도 그다음에 어디 뭐 또 하고 이러니까 길어지고 그럴 거 어디요? 아니야. 뭐 또 하고라니? 나는 말을-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술을 오래 하다 보면은 술자리 같은 데에서 오래 쓰면 안 돼요. 우리 있으면 안 돼요.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술 안 먹는다잖아요. 술 안 먹어요. 우리는 술 안 먹어요. 술 잘 안 먹는다고. 자기 돈 내고 절대 안 사 먹으니까 남이 안 사주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신용환 교수님이 뭐 사 먹겠어요, 저분이. 막걸리밖에 안 마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쓸데가 없는 저는 사람이야. 명태균 이후에 아예 끊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예. 지금 기자들도 다 취재하고 있고 다
취재하고 지금 경공 있다고. 보도국에서도 취재하고 기자들이 있다고 너무 있어요. 이상하니까 진짜. 그런 자리는 잦았다. 네.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로는 네. 그 동기들, 정치적 성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 네, 동기들 얘기입니다. 41기. 그러면 하나의 설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주 분명하고 예를 들면 윤석열 지지 성향이어서 이렇게 한다.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비슷하게 이제 대화 사적인 데서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이제 그 검사들 중에는 이미 부장 검사 이상을 다 지났어요. 이 동기들이 현재. 그래서 이제 아마 부장하고 이럴 때 이제 많이 했던 것 같고 검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도 편하게 어울리고 보통 판사 출신들이 잘 상대적으로 이제 검사 출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먹고 이런 게 덜한데 뭘 가리지 않고 하여튼 네트워크는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합의부잖아요. 네. 나머지 2명의 배석 판사가 네. 그 인사가 나서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구속 취소가 된 거잖아요. 네. 나머지 배석 판사 2명이 굉장히 연차가 어리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 로스쿨 그래서 어리지. 거의- 대행 재판부가 아니구나. 거의 그 독자적인 판단을 지기현 부장 판사가 이제 거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정도 연차가 많이 나니까 왜 그렇게 합의부인데 더운데 중요한 재판부를 그러니까 역사적 그렇게 재판부를 인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제 또래여가지고 제 또래하고 저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보는데 지기현 판사가 그 윤석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이 판단을 위에 주변에 물었어요. 계속 두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자기가 판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속 취소는 도저히 그 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그런 범위인데 이분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보다 자기 위에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누구요? 아니 그것도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리 70% 80% 그 있어요. 저기 보수의 양수대? 거두들이나 있어요. 누구한테도 두루 물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윗사람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관 아니 내가 누구라고 안 했잖아. 예를 들자면 네, 자 그리고는 그 사람은 아니고 법원 수뇌부나 윗사람들의 결정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위의 판단이 중요해서 위에 물어보고 조이대 뭐 나온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런 두 사람들의 사람밖에 안 나왔는데 자, 윗사람들의 판단에 현영은 조이대 아니 좀 전직은 양승태 고만하고 자 윗사람한테 자기 판결을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윗사람들의 뜻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아니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술값을 누가 내냐야. 어. 생각해봐요. 그 동네에서 술 마시면 술값이 꽤 들어나요. 그렇지. 최소 한 100만 원은 넘게 나올 거잖아요. 무슨 100만 원이에요 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나오잖아 최소하니까. 네. 근데 그럼 도대체 그 술값을 누가 내겠어요? 그것도 매번 그거를 그분이 내겠어요? 아니지. 술값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술값을 내는 사람이 결국은 스폰인데 그걸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판사들이 내지 않아요. 검사들이 모여서 검사들이 내지 않아요. 그렇죠. 기자들 그런 적은 모여서 없어요. 기사를 내지 않고 기자들도 안 내요. 변호사들이 내요. 변호사들이 근데 그때는요. 아니 잠깐만. 그때는 변호사들이 많이 안 가요. 친한 한 명만 가요. 돈 내주러. 스폰하려면 돈 내주러. 검사들 여러 명, 변호사 한 명. 그 변호사 변호사 여러 명 변호사 한 명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나간다는 얘기인데 술자리를 주도하는 그런 판은 작은 판이고요. 그건 옛날 판이. 예, 좀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들은 윗선에서 내려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죠. 검사, 변호사, 판사 다 그 사람들 돈 쓰는 그건 안 사람 따로 쓰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돈 써? 그럼 돈 누가 써? 룸사롱을 잡아놓거나 그 마담이나 사장을 잡아놓고 이렇게 먹어요. 아예 그냥 해놓고 판사들끼리 모여서 누가 잡는 거야 그럼? 뭐 스폰서들이 있죠. 스폰서 누구? 뭐 기업가들도 있고요. 많아요. 기업가들도 있고 뭐 옛날에는 조폭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원로 정치인 대놓고 중에 먹는구나. 오늘 그런 잡아놓는다는 사람들이 거는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 그냥 가서 오늘 저희가 한 잔 먹고 오자 그리고 그냥 나온다는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오면 그러면 계산하는 그 팀은 따로 계산서는 있다는 글로 거. 날아가고 그렇죠. 계산하는 사람 이미 따로 정해져 있어요. 사롱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에 영향이에요. 영양설 이거 맞아요. 그다음에 네. 정치 성향설 네, 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그냥 네. 머리를 조아려. 그리고 이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인데 네. 이제 처음 재판 시작할 때 인정신문. 피고인의 인정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있어요. 네. 이름, 네. 나이, 음. 본적 지금 뭐 이제 네. 그 본적 주소 예. 이런 거를 꼼꼼히 물어야 돼요. 예. 하나씩.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자기가 먼저. 도장 봐서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그러니까 고개 끄덕끄덕. 답변도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끄떡끄떡 예.
이게 법률 위반이에요. 이것도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형사소송 법률에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을 예. 물어서 예. 확인하여야 한다. 한다. 물어서 확인하여야. 물어서 확인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모든 재판 때는 하나씩 묻습니다. 네. 이름을 말하세요. 예. 본적을 말하세요. 예. 등록 기준지죠. 예. 주소를 말하세요. 예. 나이를 말하세요. 예. 이렇게. 예. 근데 예. 그거를 법률을 완전히 위반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왜- 이분도 경력 있고 굉장히 예. 엘리트 법관으로 소문난 분인데 예. 왜 이런 구차한 짓을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유는 좋게 생각하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한다. 네. 저분은 진짜 개몽이야. 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예. 또라이면. 예. 그래서 네. 이번 비상계엄은 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나 이런 국회 소추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 위에 있던 달빛 달 그림자 쫓는 거에 불과해라고 네. 생각해서 예. 이 존경하는 예. 역사적인 인물이 오셨으니 예. 내가 좀 이렇게 배려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역시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예. 예. 구속 취소도 71년 만에 예. 날짜를 시간으로 한 것도 71년 예. 만이지만 예. 왜 이랬을까?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회유 아니면 협박이야. 회유 아니면 협박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말고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경한다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가능성. 무슨 음해하는 게 아니고 예. 나머지는 회유 또는 협박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을 이제 떠올려야 됩니다. 윤석열 씨가 예.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때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 정직 2개월을 때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일 중요한 사유가 예.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거고. 판사 사찰. 예, 그게 네. 제일 컸어요. 예. 그때 또 마침 또 가처분에서는 살아왔지. 네. 그러나 그 본안 재판에서 예. 1심 본안 재판에서 예. 그 판결이 재판장이 예. 이자는 예. 당연히 면직시켜 마땅하다. 아. 면직이라는 거는 파면 또는 해임이거든요. 예. 그 핵심적인 이유가 예. 판사를 사찰한 거 이거는 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 때 네. 어떤 판사를 사찰했을까요? 주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법 그렇겠죠. 연구회는 예. 100% 사찰을 했겠죠. 예. 지기현 부장판사가 예. 국제인권법 연구회입니다. 아. 이미 사찰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뒷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거를 가지고 예. 어떤 회유 협박, 가능성이 있다. 예.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예. 추측이 되는 거지. 예.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71년 만에 어떤 판사도 안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규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그거는 모르죠. 있나? 그 판사들의 여러 예. 개인적인 예. 여러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잘못을 예. 사찰이라는 거는 그냥 뒷조사하는 그렇죠. 거니까 뭐 어떤 뒷조사에 뭐가 나왔는지는 네.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지규현 판사가 뭐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면 양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고발도 했고 예. 또 국회도 부르고 그- 국민들께서 5만 명 이상 모아서 청원도 하고 예. 함으로써 이분이 이제 판사들이 예. 또 겁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공부만 한 사람들이니까 예. 한편으로 또 좀 선한 면이 있어요. 예. 착해. 예. 범생이야. 그럼 양심선언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지규현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가진 절차상의 권한을 불법이 안 되는 선에서 구속 취소할 때부터 해서 애매하게 굉장히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아마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규현 판사는 계속해서 국민적인 여론으로 압박을 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규현 판사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를 너무 명백하게 알겠어요. 뭐냐면 판사들이 보통 유무죄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입장을 봐주거나 본인도 뭐 정치적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봐줘야겠다라는 뭔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유무죄를 바꾸거나 뭐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일을 잘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옷 벗어야 되고 그 옷 벗을 정도로 하려면은
이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옷 벗겨지고 나갔을 때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판사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세력은 몇 안 되거든요. 그럼 보통 판사들이 뭐 하느냐? 끌어주고 증인 채택해주고 증인 기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 말할 기회 더 주고 그러니까 심판을 보는데 불공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겼는데 3골 넣고 2골 넣었는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까지 못하고 골 넣을 기회를 막 몰아주는 거죠. 근데 지기현 판사가 언제까지 저는 이런 진행, 그러니까 국힘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울 수 있는 진행, 윤석열 재판이 좀 더 조용해지는 진행을 전 대선 때까지 만약에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면 할 거라고 봅니다. 60일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도 계속 그러면 진짜 이건 직권남용이죠. 그러지 않을 정도, 그 다음부터 또 이쪽도 들어주고 이쪽도 들어주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계속 안정하고 있을 때 마침내 잡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끌어주는 게 저는 그들의 미션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조수님이 어서 하는 이야기 저는 검사의 아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부장판사가 그런 방식으로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직위원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지기현 판사가 법복 벗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은 아까, 너무 구속 취소할 때 그 제가 예. 보도자료를 10번, 20번을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너무 명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휘연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에서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여러분, 지금 정치 메가톤에서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솔직히 저 혼자서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죠. 댓글로 솔직한 의견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겐 최고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그냥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정치 뉴스 놓치고 답답한 속은 계속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통쾌하고 더 시원한 해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공감하셨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